안녕하세요. 별에는입니다. 오늘부터 요즘 읽은 책 5라고 하는 코너를 한번 운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의 작고 소박한 이 채널에 그냥 제 맘대로 붙이고 장구치고 하는 거니까 요즘 읽은 책의 기준은 그냥 제가 영상을 촬영하기 바로 직전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그 날짜에서 가장 가까운 완독을 한 책 5개를 그냥 똑 잘라가지고 여러분들과 책수다를 떠는 건데요. 여기서 좀 무식한 점은 소설이든 에세이든 시든 과학 얘기든 건강 얘기든 그 어떤 것도 상관없이 책이면 되고, 네. 그래서 그 책을 그냥 이 분야 상관없이 온통 짱뽕이 돼서 5위부터 1위까지 객관적인 건 1도 들어가지 않은 굉장히 주관적인 순위를 매기면서 책 수다를 떨어간다는 것입니다.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다 떨 요즘 읽은 책 공개하겠습니다. 오이는 꿈꾸고 사랑했네 해처럼 맑게 라고 하는 괴테 할머니라고도 불리는 전형의 번역가가 쓴 에세이집입니다. 네, 이건 제가 괴테를 잘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 건데 이달 책이면 읽어보자 이런 욕심이 좀 있었었거든요. 이번에 문학동네 북클럽을 가입하면서 그래서 이제 구매를 하게 되었던 책입니다. 이 책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정말 괴테한테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괴테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전형의 번역가님이 괴테에 대한 사랑을 많이 표현을 하세요. 그런 것들이 왜 제가 모르는 아이돌을 갖고 막 흥분해서 얘기를 하면 그렇구나, 너는 그렇게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들릴 거잖아요. 좀 그런 입장으로 책을 보게 됐어요. 앞부분은 좀 그런 느낌으로 읽었고, 그러다가 이제 중간을 넘어가면서부터는 어떻게 이렇게 이런 한 사람한테, 이 한 사람의 글에 이렇게 매료가 되어서 이 사람에 대해서 매진해서 연구하고 번역하고 이러면서 살 수가 있었을까? 또 그의 말을 전하기 위해 괴테 말을 만들고 이 모든 것들은 다 어디서 나온 걸까? 이런 의문들로 끝까지 읽었던 것 같아요. 읽어 나가면서 의문이 풀리게 된 거는 이분이 괴테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 인연들도 많아지고요. 또 괴테라는 작가이자 정치가이기도 하고 이런 다방면에 정말 능통했던 이 사람이 남긴 그 메시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전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크셨던 것 같아요. 괴테 마을도 사람이 뜻을 가지면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많다는 것을 말로 구구절절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보여주고 싶었다. 괴테의 삶을 보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괴테 마을을 운영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 걸 이해하면서 책을 마무리했다. 저는 그렇게 읽었거든요.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파우스트나 이런 작품들에 또 읽어서 굉장한 영감을 받으셨던 분들이 이 번역가님은 또 어떤 마음으로 번역을 하셨는지 그런 것들을 읽는 재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분들이 읽는 게 제가 읽는 것보다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4위, 울지 않는 달이라고 하는 청소년 소설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소설은 청소년 소설보다는 더 폭넓게 아동 청소년 소설로 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짧은 동화책에서 이제 좀 더 긴 동화책을 읽을 수 있는 나이쯤 된 아이가 읽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아니면 이렇게 저처럼 가끔 동화책이 읽고 싶은 어른이 읽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울지 않는 달은 늑대가 인간 아이를 기르는 이야기, 이런 것들은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본 라인의 스토리고요. 거기서 하나가 더 독창적으로 가미된 게 있다면 그건 이젠 이 울지 않는 달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달이라고 하는 존재예요. 이 소설을 읽을 때는 이제
늑대가 아이를 기르는 그런 스토리들은 이제 이 둘의 관계 이런 것들에 초점이 맞춰진다면 이 동화책은 의외로 이 달의 존재에 대해서 초점을 맞춘다면 더 재밌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짧게는 이제 늑대가 엄마를 잃은 갓난 아기를 키우게 되는 상황이 되는데 이 달이 땅에 떨어져요. 그래서는 갑자기 이렇게 손이 막 나오고 이럽니다. 더 이상 달이 아니고 움직일 수 있는 돌이 돼요. 늑대와 함께 아이를 돌보게 되는데 달은 뭐 가족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혼자 하늘에 떠 있었던 존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무언가를 어떤 존재를 돌본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낯설어요. 늑대가 하는 그 모성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달도 변해가고 그러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여기에도 물론 클라이막스가 있어요. 그런 스토리라인도 가지고 있고 글씨도 좀 크고요. 여백도 많고 읽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동화책이라는 게 뭐 굉장한 긴박함이나 아니면 막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그런 스토리 라인과 마무리를 갖고 있지는 않죠. 그래서 이 소설도 읽다 보면은 결말이 이런 식으로 가겠다라는 느낌이 오는 순간이 이제 오기 시작을 하는데 그냥 그렇게 예상했던 대로 결말이 끝납니다. 근데 그 또한 너무 편안한 그런 책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 읽고 났을 때 정말 동화책이었네. 이렇게 생각이 되다가 바로 그 뒤로 이어지는 에필로그 이야기를 읽게 되면 거기에서 또 하나의 방점을 찍는 내용이 있으니까 끝까지 읽으시면 꼭 에필로그까지를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른이 읽기에 지루하지 않고 재밌게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동화책 한 권이니까요. 좀 편안한 마음 이 무더위 속에서 갖고 싶으시다면 이런 아동 청소년 소설 이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나는 파리를 불태운다. 이 소설이 3위를 차지를 했는데요. 이 책은 어떤 부분이 조금 낯설 수가 있냐 하면 작가가 브루노 야센스키라는 작가인데요. 이 작가가 1920년대에 프랑스 공산당에서 활동을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결국에는 또 소비에트 연방으로 망명을 해가지고 자본주의, 파시즘 이런 것들을 비판하는 작품들을 발표를 하면서 대중적인 인기를 얻었던 그런 작가입니다. 하지만 결국은 이제 스탈린의 대숙청 시기에 모스크바의 한 교도소 수감이 되게 되고 역사적으로 이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 이런 게 명확하게 쓰여 있는 것은 없지만 아마 이 감옥에서 처형이 되었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되는 그런 작가의 작품이에요. 여기서부터 좀 범상치가 않죠. 이 범상치 않은 이력을 가진 작가의 작품인 만큼 공산주의를 옹호하고 이제 선동까지 하는 그런 소설이에요. 매력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없었다면 소설을 접근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어떻게 그 시대에 늘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소설가가 좀 대단하다는 느낌이 드는 게 바로 전염병인 흑사병을 이 소설에 도입을 합니다. 주 흐름은 이 흑사병 안에서 이루어져요. 이게 좀 너무 뜬구름을 잡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야기를 쭉 약간만 해드리자면은 이 소설은 1부, 2부, 3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부의 내용을 말씀을 드릴게요. 파리 시내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1부의 주인공은 피에르. 이 피에르는 공장을 다니면서 다른 공장회를 다니고 있는 이 자네트라고 하는 여성과 연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자네트가 축제? 파티? 여기에 참석을 하기 위해서 옷을 사는데 피에르가 돈을 지불을 하게 돼요. 피에르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이걸 지불하게 되면서 좀 생활이 어렵습니다. 근데 공장에서 갑자기 피에르를 자른 거예요. 집에 와보니까 주인이 갑자기 들이닥칩니다. 쾅쾅쾅쾅. 방세가 몇 달이 밀렸는데 오늘 당장 나가.
피에르는 아무것도 갖고 나오질 못하고 그냥 파리 도시 한복판을 헤매게 됩니다. 노숙자 생활을 시작을 하게 되고 쓰레기통을 뒤져서 거기서 끼니를 때우고 자네트를 만나러 찾아갔는데 자네트가 웬 남자와 같이 택시를 타고 와가지고는 내리는 거예요. 자네트가 바람이 난 겁니다. 우리의 피에르 이거 어떡합니까? 이젠 쫄딱 거지, 아무도 없는 외톨이가 되었는데 어느 날 누가 피에르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봤는데 저 기억의 어느 한켠에 생각이 떠오릅니다. 바로 아주 옛 고향 친구를 만나게 된 건데요. 직장에 한번 놀러와,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친구가 세균 연구소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피에르가 오니까 이 세균 연구소를 소개를 해줍니다. 이 병 안에는 어떤 균이 들어있고 이 병에는 어떤 세균이 들어있고 막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병에서 이 병 안에는 흑사병을 일으키는 균이 들어있어, 이렇게 들은 거죠. 이때까지도 피에르는 그렇구나 하고 듣습니다. 친구의 직장을 다 구경을 하고 나와서 이제 이 파리 시내를 돌고 있는데 갑자기 피에르의 마음속에 분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왔던 길을 돌아갑니다. 피에르, 무슨 일이야? 나 뭘 좀 놓고 왔는데 차주로 들어가도 될까? 이렇게 세균 연구소에 다시 온 피에르는 그 흑사병이 들어있던 병을 슬쩍 합니다. 그리고 나와서는 뚜껑을 열고 파리 시내에 퍼뜨려요. 이제 파리 시내는 난리가 납니다. 피바람이 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바로 여기까지가 일부의 내용이에요. 저는 여기까지 읽었을 때 이게 좀 좀비의 느낌이 난다. 좀 좀비 영화처럼 좀 스펙타클하게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될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흐름과는 이젠 좀 다르게, 역시나 공산주의를 옹호하는 사람이 쓴 소설이다 보니까 그 내용들이 이제 막 들어오게 되는데, 이 파리라고 하는 시내가 흑사병이 퍼지면서 다른 도시로 퍼지지 않게, 또 다른 나라로 이 전염병이 옮겨가지 않게 파리를 봉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봉쇄된 파리 안에서 이제 각자의 다른 이념을 가진 사람들, 또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만의 소공화국을 만들게 돼요. 그리고 이 흑사병으로 1명, 2명, 3명 이렇게 점점 늘어나는 이 희생자들 때문에 이 소공화국들은 각자가 자신의 그 공화국을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를 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이 그려지는 게 2부. 그다음에 이제 3부에서는 마지막 생존자가 나타나게 되는데, 자, 이 마지막 생존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이런 궁금증으로 긴 2부를 읽게 되는 그런 소설입니다. 이 소설에는 한계점이 있죠. 이걸 읽은 독자들이 좀 선동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한계점을 벗어나지 못한 그런 소설이지만, 소설가의 의도는 다한 그런 소설이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정보라 작가님의 책을 제가 많이 읽어보지는 않았는데 상당히 좀 시니컬한 그런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이 소설에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서 왜 정보라 작가님이 소설의 내용에 매력을 느껴서 번역을 하시게 됐을까, 그것들에 대한 의문이 풀리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매력이 있는 소설이었다. 아마 옛날 같았으면, 이런 책을 읽었다면 저는 이 불온서적을 읽은 거여서 어디 가서 고문을 당했을 거예요. 2위는 민음사의 오늘의 젊은 작가 46번에 있는 맨투맨이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이 소설은 사실 또 크게 기대를 안 했어요. 근데 이제 크게 기대를 안 한 이유가, 여기 이제 차례라고 해서 돼 있는 부분을 보시면 말이 참 그렇습니다. 외톨이 초롱이는 매우 힘들게 살고 있었다. 새로운 기회가 찾아온다. 존나게 노력한다. 초롱이는 이기지만 그것은 실은 가짜 승리다. 이게 다 뭔가, 존나는 또 뭔가, 근데 이젠
읽으면서 저의 이런 뭐 존나라는 표현이 나오고 뭐 이러면 좀 내용이 저급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모두 깬 그런 소설입니다. 쓰는 이의 욕망을 요구하지만 그 욕망을 철저하게 검열하는 시대. 오늘날 작가들이 서 있는 창작의 좁은 자리를 남김없이 들추는 문제적인 작품. 뭐 우리는 창작자도 아니고 예술가도 아니고, 그런데 이 소설이 과연 재밌을까 이런 생각이 좀 있었는데 읽어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이 책에 나라고 표현되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이 주인공에게 전화가 와요. 삐리리리 삐리리리. PPD예요. 받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피디님, 오랜만 잘 지내시다. 근데 제가 받기라 잘 안 들리는 막 이런 생쇼를 하면서 PPD의 전화를 끊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PPD가 전화를 했던 것은 내가 쓴 맨투맨이라고 하는 시나리오 때문이었어요. 이 시나리오로 말할 것 같으면 초롱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등장을 하는데, 이름만 들어서는 아담하고 귀엽고 앙증맞고 막 이런 거가 생각이 들지만, 그 이름과 정반대로 정말 우량하고 크고 어느 남자 못지않은 골격을 가진 그런 여성입니다. 힘도 그만큼의 힘이 있는 여성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이런 자신의 외형 때문에 주눅이 들어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초롱이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데, 바로 오늘날의 그 UFC로 잘 알려진 MMA라는 스포츠에 우연히 발을 들여놓으면서 이런 결핍이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들이 굉장한 강점으로 이제 부각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초롱이가 일약 스타가 됩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안에는 결국은 이 초롱이가 여성인지 남성인지 하는 물음부터 시작을 해서 이거를 정말 이렇게 물어보는 게 맞는지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까지도 던지게 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PPD가 이 시나리오를 받고, 와, 너 진짜 이 요새 페미니즘 그거가 진짜 부각되는 세상인데 거기에 딱 맞춰서 잘 썼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나도 우쭐해졌었어요. 근데 괜찮다고 했던 PPD가 근데 이 부분은 좀 이렇게 고쳐보고 저 부분은 또 좀 저렇게 고쳐보고 막 이렇게 하면서 내가 얘기하려고 했던 초롱이, 그 초롱이의 모습이 막 이제 변해가는 거예요. 그 변해가는 초롱이를 보면서 결국은 내가 하고 싶던 이야기가 변하는 거니까 내가 막 찢기는 것 같은 느낌을 이 나라는 존재가 받게 됩니다. 결국은 이 시나리오를 알아서 하세요 하고 나와요. 그런 작품을 이 PPD가 가지고 이제 나한테 다시 얘기를 해보려고 전화를 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 시나리오를 네가 고쳐라 뭐 이런 게 아니고, 이 시나리오를 좀 수정하려는 선셋 작가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작가가 좀 수정을 하려고 하니까 코멘트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서 그래서 연락을 한 거야, 이렇게 된 거죠. 어째저째 하다가 이젠 선셋 작가를 만나게 되는데, 또 어째저째 하다가 이 선셋 작가와 이 맨투맨이라는 작품을 같이 이제 수정을 해 나가게 됩니다. 이게 이 이야기의 큰 흐름이라고 한다면 등장인물 2명이 더 추가가 되는데, 한 명은 이제 옥빛 누나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옥빛 누나도 글쓰기를 하는 걸 꿈꾸면서 대학을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더 깊게 발을 담그지 않고 금방 발을 빼 나와서 이제 자신의 사업을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또 한 명은 이제 치성이 형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치성이 형은 복싱 선수입니다. 늘 성실하게 연습을 하고 또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내요. 하지만 이 치성이 형이 두각을 내지 못하는 것은 팬들의 사랑을 받지를 못하기 때문인데, 치성이 형에게는 어떤 항방으로 이기거나 아니면 대단한 쇼맨십이 있거나 이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목을 끌만한 그런 것들을 하질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치성이 형을 이 나는 바라보면서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어떤 패션처럼 지금 보면 뭐 다들 통바지를 입고 있지만 또 어느 순간 되면 또 스키니를 입고 있겠죠. 이렇게 무슨 이걸 패션이라고 하지만 또 이건 유행인 거고, 그런 것처럼 예술도 어떤 하나의 흐름으로 상업이라는 그 시스템 안에서 대중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결국은 그 예술이라고 하는 건 나 혼자 하는 예술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독자고 관객이고 관중이고 이런 데 있는 사람인데 내가 바라보고 있는 예술들은 어쩌면 모두가 사랑하는 어떤 것을 그냥 남들이 좋아하니까 좋아하고 있는 건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치성이 형이나 나나 뭐 선셋 작가나 옥빛 누나나 이런 캐릭터들이 결국은 애매한 경계에 있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이렇다 할 항방이 없고 그 애매한 경계가 결국은 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건 예술가들에 대한 얘기일 뿐이야 라고만 생각이 들지 않아서 쉽게 이입을 할 수 있고 작품을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또 하나 짚고 싶은 거는 이 소설이 뭐 아까 차례에도 막 좋나라는 막 단어들이 나온 것처럼 자주 등장하는 건 아닌데 어떤 임팩트 있는 부분에서 이 최재형 작가는 한 방씩을 터뜨리는데 그게 바로 욕을 통해서입니다. 제가 이 욕이 나올 때마다 너무 좀 신선한 충격 같은 게 있어가지고 요 앞에다 적어놓은 게 있어요. 그걸 좀 읽어드리면 존나랑 뻑큐가 좋았다. 그년에서 진짜 쩔. 병신 같다에서 박장대소. 욕이 거부감이 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내용에서 정말 알맞은 포인트에 너무 적절하게 들어가 있어서 좀 신박한 신선함이 있었다. 마지막 대망의 1위입니다.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웬만해가지고는 이 작품을 이기기는 쉽지 않겠다. 제 주관적인 겁니다. 네, 그렇게 생각이 들었던 소설이에요. 바로 김보영 작가의 고래눈이 내리다. SF 소설이고 단편 소설집이에요. 각 꼭지마다가 다 임팩트가 있었는데 SF 소설이다 보니까 미래 세계를 담고 있고 또 가상 공간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담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또 이 현실의 문제들 에 대해서 지구의 문제, 환경의 문제, 나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어서 생명체에 대한 소중함이나 어떤 존재의 의미, 삶과 죽음, 군중 속에 있는 나,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을 생각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진짜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 대단했던 건 이 고래눈이 내리다라고 하는 작품이 정말 짧아요. 네, 7장으로 된 소설이에요. 그 뒤에 더 짧은 소설도 있는데 와 그것 또한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짧은 글에 이만큼의 임팩트를 줄 수 있다?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두 번째 이 책을 읽을 때에는 이것부터 먼저 읽고 싶다라고 생각되는 작품이 귀신숲이 내리다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앞에 있는 고래눈이 내리다랑 이제 라임을 맞춘다? 네, 느낌을 맞추기 위해서 이제 귀신숲이 내리다라고 제목을 지으셨다고 적혀 있는데 저는 귀신숲이 내리다가 제일 좀 기억에 많이 남아요. 그 부분을 뭐 스포 없이 한번 해볼게요. 우주 거주구가 있어요. 네, 어떤 거주구는 도박장이고요. 어떤 거주구는 뭐 정신병원이고요. 네, 이런 거주구가 있는데 귀신숲이라고 불리는 이 거주구는 요양병원으로 쓰였던 거주구입니다.
이 거주구는 오랫동안 인적이 끊겼어요. 더 이상 운영이 되지 않는 그런 거주구인데요. 이 거주구에 어느 날 3명의 사람이 침입을 하게 됩니다. 아주 간단하게 불려지게 되는데 옷 색깔에 따라서 빨강, 파랑, 노랑 이렇게 불려져요. 여기서 빨강이 이 3명 중에 대장이고요. 그 다음에 파랑이 막내입니다. 아마 이 3명의 꼬라지로 봐서는 어느 국가 이런 데서 파견이 된 게 아닌 것 같고 어느 이름 모를 사기업 이런 데서 침입을 한 것 같습니다. 파랑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영적인 세계에 들어온 기분이에요. 이런 숲에는 신령이 깃들어요. 영혼이 생겨나죠. 이 말을 듣고 빨강이 헛웃음을 칩니다. 노랑은 이 들어온 공간을 보고하는데 정신이 없어요. 우리는 L1 구역이라 이름 붙인 진입로를 지나 L2 구역에 들어섰다. 네, 이렇게 보고를 누군가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 거주구가 귀신 숲으로 불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온 데가 식물과 이 곰팡이들로 둘러싸여져 있는데요. 갑자기 인적이 끊기면서 이 거주구 안에 있던 식물들이 처음에는 인간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 이런 것들을 먹으면서 자라납니다. 이런 것들을 다 먹고 나니까 의약품들을 이제 먹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주에 있는 방사선 그리고 무중력 상태 이런 것들이 이젠 지속이 되면서 이 식물들이 돌연변이를 일으키게 됩니다. 하나의 식물이 수천 가지의 식물종으로 이 거주구 안에서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고 마치 우주 한복판에 생겨난 호지밀린 같군. 아무래도 그 현아라 병원장이 낸 사고 이후로 37년이나 사람의 발길이 끊긴 곳이니까요. 하면서 파랑이 두리번합니다. 네, 맞아요. 이 우주 거주구는 37년 동안 인적이 끊겼습니다. 이 거주구에 침입한 이 3명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3사람은 이 귀신 숲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살아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읽으면 대단히 재미있는 그런 소설입니다. 벌써부터 재밌지 않으세요? 정말 흥미로운 책이에요. 오히려 장편이 아니라 단편이어서도 더 소중하지 않나. 왜냐하면 정말 다양한 미래 세계를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또 그 미래 세계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안 읽어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추천드립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하나도 객관적이지 않고 주관적이고 무한히 주관적인 사심은 하나도 없고 흑심은 조금 있는 그런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네, 아무튼 그런 제가 요즘 가장 최근에 이 영상을 찍기 바로 직전까지 중에 완독을 한 5권의 책에 대해서 책수다를 한번 떨어보았습니다. 네, 여러분에게 또 마음이 가신 책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별에는 이었습니다. 고요한 밤 되세요. 여기 밑에 어마무시한 글이 적혀 있습니다. 김보영의 책은 레이 브레이드버리와 무라카미 하루키 책장 옆에 놓일 것이다. 고래 눈이 내리다 샤라랄라랄라